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중개 유형 종류에서 나오는데 유형별로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따져보자면 거기 상사중개, 민사중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상인이 하는 상행위 요걸 중개하면 상사중개, 사인들끼리의 행위를 중개하면 민사중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기억해 보시면요, 상사중개는 상법상 타인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그러니까 뭘 중개한다고? 상행위를 중개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개를 하는 자들은 상인입니다. 상인. 그러면서 당연히 상법에 적용을 받죠. 자, 상사중개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거기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매매중개, 보험중개, 해상운송중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시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중개를 얘기하는구나, 상사중개. 자, 상사중개는 기본적으로 상법에 93조부터 100조까지 규정이 준용된다. 뭐 이런 조문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사중개는 어떤 규정이 적용이 돼야 돼? 상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통틀어서 얘기하면 상법이 중요. 자, 거기 참고해서 나오는데 타인 간의 상행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고 한다. 상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마디 정리하면 상행위를 중개하는 걸 뭐라고 불러? 상사중개. 상사중개는 뭐가 적용이 돼? 상법이 적용이 되는구나. 오른쪽에 맨 위에 민사중개. 대표적으로 민사중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하고 있는 그 중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저기 결혼의 듀오 뭐 이런 거 있잖아. 혼인중개. 그 혼인은 사인들끼리 하잖아요. 그쵸? 민사야, 그것도. 그걸 중개한다. 그래서 혼인중개도 들어갑니다. 민사중개. 그 다음 직업소개 같은 거, 직업중개. 이런 게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해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가 민사중개에 들어가는 겁니다. 민사중개. 자, 그래서 혼인중개나 직업중개도 민사중개에 들어가는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민사중개는 상행위 이외의 일반적인 사적거래 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서, 자, 앞에서 상인들끼리 거래하는 거를 중개한다 그러면 상거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상사중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상인이 아닌 일반인들끼리 사인들의 어떤 문제들 이런 거를 중개하는 걸 민사중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법,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같은 게 먼저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서 개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사 문제니까 이것도 뭐가 적용이 돼야 돼? 민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참고 한번 봅니다. 아, 그 전에 바로 위에 두 줄.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에 해당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부동산 중개는 뭐에 해당한다? 민사 중개.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인으로 봐 상인 보수 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상법에서 말하는 상인 보수 청구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판례가. 자, 일단 우리가 뭐로 봐?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로 봅니다. 하지만 보수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상인 보수 청구권 인정을 해줬다. 자, 그 밑에 민사 중개도 중개에 관한 행위로 상법 46조의 규정 기본적 상행위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 지금 판례 얘기입니다. 그거 옆에 판례 번호가 빠졌는데 참고하시고 싶은 분은 옆에다 써놓으세요. 77-1889 77-1889. 자, 여러분들 그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종합법률 대국민 서비스 요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종합법률 정보, 여기서 우리가 판례 번호 치면 그 판례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77-1889 같은 게 판례 번호예요. 번호를 외울 필요 없고, 혹시 참고하시고 싶은 분들은 요거 지금 얘기가 그 판례 얘기입니다. 그 판례.
그래서 판례가 지금 뭐라고 보고 있느냐. 민사중개도 중개에 관한 행위므로 상법 46조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며 그 다음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판례는 상법상 보수청구권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상법상 보수청구권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판례가 좀 전에 말씀드린 77-1889라고. 우리가 이 사건 번호, 판례 번호, 거기에 보면 그 중간에, 숫자 중간에 가나다라 이런 게 들어가요. 그 다가 들어가면 되게 이렇게 보시면 돼. 민사에 관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호가. 자, 지시중개하고 참여중개업을 또 비교해 봅니다. 지시중개, 참여중개. 개념만 아시면 돼. 지시중개, 전시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꼭 같은 건 아니지만 모델하우스처럼 부동산을 전시회를 여는 거야. 전시회를 통해서 중개한다 그래서 지시중개, 전시중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보통 우리가 하는 건 참여중개라고 불러요. 참여중개. 그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참여해서 그것을 중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지시중개는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전시중개라고도 합니다. 지시중개는. 그 다음 참여중개.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참여중개예요. 많이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참여중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니은번 참여중개 두 번째 줄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참여중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 중개하고 쌍방적 중개. 이거 조심하세요. 일방중개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일방적이라고 불렀어요. 쌍방중개라고 안 했고 쌍방적 중개 이렇게 했습니다. 적자가 들어갔어요.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일방적 중개라는 건 일반 중개 계약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계약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줄 의무를 갖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 중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개 계약을 했을 때 양 당사자에게 의무가 존재한다. 쌍방적. 한쪽만 의무가 있다. 일방적.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중개계약의 형태 보시면 일반적인 게 계약이 있고 전속계약이 있고 독점계약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계약은 뭐겠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사무실 문 빼꼼히 열고 내 물건 놔줘. 오케이. 그런 거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반드시 그 집을 놔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죠. 하지만 그 집을 임대차를 중개를 성공하거나 이렇게 되면 수수료를 줘야 될 의무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만 어떤 의무가 존재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방적 중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당사자 모두 예를 들면 전속중개계약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를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존재하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수를 줘야 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면 안 되는 의무들. 양 당사자에게 의뢰인과 중개업자에게 의무가 존재한다. 이러면 쌍방적 중개행위, 중개.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쌍방적 중개행위는 어떤 계약에서 전속중개계약의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기억에 일방적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그 키워드만 체크를 해주시고 결국은 일방적이냐 쌍방적이냐는 의무가 양쪽 다에게 있느냐 한쪽에게만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부른다. 그 다음에 단독중개, 공동중개 뭐 이런 건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오늘날에는 정보망이나 발달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공동중개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공동중개 형태. 단독중개하기가 좀 그 여건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사중개, 공인중개. 자, 공인중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돼서 하는 중개, 공인중개. 즉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공인 그렇게 하는 중개, 공인중개. 사중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인들끼리 뭔가를 중개하고 알선하는 거.
그래서 일반인이 하는 중개를 보통 사중개. 이 사자도 뭐겠어? 아까 사사로울 사자. 제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한자. 그걸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개념 넘어갑니다. 지금 중개라는 개념